오늘 새로운 얼굴 아주 굉장히 미남이시죠? 네, 오늘 미남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 개인 소개 좀 먼저 잠깐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서윤기입니다. 지역구는 봉천동입니다. 소개해달라고 하는데요.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옆에 계신 KFC 님하고 동갑입니다. 아니 뭐 이거 사전에 전혀 얘기 안 한 얘기를 아유 먼저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사실 친구예요. 친구인데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언론에서만 듣는 거 그리고 뭐 지나가는 인터넷으로만 보는 것보다 그래도 현직 서울시 의원이 보는 눈으로 한번 이슈가 어떤 건지 그리고 혹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난 경선 과정에서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 없을지 뭐 이런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들어보려고 오늘 서울시 의회 서윤기 의원을 모셨습니다. 뭐 둘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제가 굉장히 좀 딸려서 좀 평소에 항상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굴 때문에. 자, 일단 이름 소개 드렸고 그리고 삼선 의원이시죠? 예, 시의원 어쩌다가 3선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도 하셨고. 어삼선 그러니까 구의원 구의원 한 번 했어요. 한 번, 두 번. 한 번 했습니다. 오, 예. 그럼 벌써 선거로만 4선을 하신 거네. 선거 4번 치렀습니다. 어휴. 그럼 4번 치러서? 4번 다 당선됐죠. 야, 세상에 이 정치인의 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가는데 족족 당선되는 이게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의 꿈 같은 얘기인데,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만 해보죠. 뭐 우리 지금 당장 SNS 상에서 제일 관심 가는 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 문제예요. 보궐선거 지난주에 이미 이제 딱 경선이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되셨고 이제 후보가 된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이렇게 두 명이 됐는데 이제 야당 쪽에서만 지금 남는 게 안철수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가 하나 남아 있고 우리는 이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몇 개가 남아 있죠. 열린민주당하고도 있고 또 조정훈 의원인가요? 그 시대정신. 시대정신. 시대 전환이죠. 시대전환.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고의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시대전환에 조정훈 의원하고 뭐 이런 건데 뭐 제가 볼 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사실상의 이제 저쪽 국민의힘의 이제 단일화가 남아 있는 거지 우리 쪽에서 이 후보가 바뀌거나 그럴 일은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게 정설이죠. 예. 네. 아이 정치인이 확신을 갖고 말씀하셔야죠. 사실은 이제 후보는 결정이 됐어요. 우리는. 근데 상대 후보는 약간의 이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오세훈이 그냥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안철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저는 사실 나경원 후보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저랑 같이 방송하시던 JYP가 아니다 오세훈이 만만치 않다 이러더니 저는 결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상하셨던 거예요, 뭐예요?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예.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오세훈 후보가 이길 수 있겠다, 이기는 지표가 나온다라는 얘기들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경선 룰을 보고요, 오세훈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경선 룰이다. 또 패착은 나경원 후보의 패착은 조금 더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경선 룰하고 반대로 갔었죠. 그래서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이긴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쪽 룰이 약간 중도 쪽에 손을 냈어야 되는데 너무 보수 쪽에 손을 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 물론 이 경선 과정에서 공약 보면 거의 나경영 소리도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걸러내지 않고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비호감 더 보수적으로 가는 후보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걸러내지 않는 경선 룰 이런 것들이 이번 오세훈 나경원 경선에서의 문제였다. 네, 차라리 오세훈을 찍고 말지 저 사람 되는 거 못 보겠다. 뭐 이런 심리 아니었을까요?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 혹시 그러면 이제 우리 쪽 얘기를 잠깐만 해보죠. 뭐 지난 얘기고 이미 승패는 결정난 얘기니까
박영선 후보와 이제 우상호 후보 이 두 분이 이제 현직 국회의원, 현직 바로 지금까지 장관하시던 두 사람이 이제 경선했는데 그래도 한 6대4 또는 5.5대 4.5 나오지 않겠냐 그랬는데 아이고 사실상이 7대3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혹시 이렇게까지 나올 줄 예상하셨나요? 워낙에 여론조사 격차가 컸어요. 예, 워낙에 여론조사가 격차가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세에서 네. 우상호 후보가 강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밴드웨건 효과, 여론조사에 의한 밴드웨건 효과가 막판에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뭐 이거보다 여론조사가 워낙에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밴드웨건 효과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델론 밀어주자 그런 거 아니에요? 쏠리는 거죠. 예, 델론 밀어주자 이런 구도가 경선 막판까지 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박영선 후보가 뭐 진짜 사실상 선거에서 7대3 이러면 압도적인 선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자,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살짝 소개해 주실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좀 있으면 좀 하나쯤은 선물로 좀 주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비하인드 스토리요. 우상호 후보는 맨 처음에 우리 박영선 장관님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정보를 종합했을 때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쪽에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자, 내가 중요한 걸 안 물어봤네요. 우리 저 서영교 의원한테 본인은 누굴 지지하셨습니까? 저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런 게 좀 나와줘야. 그리고 원래 제가 보면 원래 선거에서는 이긴 사람 찍었다고 얘기하는 게 원래 기본이거든요. 근데 싹 이렇게 피해 나가는 거 보니까 이 경선이라는 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니 진짜로 누구 지지했다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또 민주당에서 열심히 한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이긴 사람을 지지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긴 사람 지지해야죠. 이제 남은 일이 그런데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난주에 윤석열 총장 뭐 사퇴하고 그다음에 그 사퇴의 배경이 된 게 뭐냐면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막 부추겼단 말이에요. 너 가만히 있을 거냐. 근데 이러한 부추김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원래는 서울시장 후보를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 보궐선거를 쉽게 생각했는데 저쪽에서 근데 이게 점점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이거를 띄울 수 있는 확실한 뭔가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윤석열을 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윤석열 사태를 해석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보고 싶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면은 앞으로 대략 저쪽 뭐 어차피 정치인이시니까 자 지금 오세훈 대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이 둘 저쪽에 이제 단일화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대충 예견되기로는 15일 날쯤 하는 걸로 지금 제가 들었는데 누가 될까요? 거기도 밴드웨건 효과가 날까요? 어떨까요? 뭐 지금 여론 지지는 안철수가 훨씬 높죠. 안철수 후보가. 네. 안철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최종 대진표가 박영선, 안철수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최종 대진표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떨까요? 제 개인적 바람은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겠죠. 정말 방송 못하시네.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이제 박영선 후보가 되길 바라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뭐 어려운 점 또는 뭐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어떤 우려가 있으세요? 일단 이번 선거의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냐라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선거 프레임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심판하려고 하는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가 시작된 배경까지도 그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수성해야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약점이 많은 선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이번에 최근에 지금 저 LH 그 이제 직원들이 땅 네. 투기 또는 뭐 LH만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국토부 직원들도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서울의 SH도 그런 건지 경기도의 GH도 그런 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네. 지금 아주 지금 엄청난 이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이게 만에 하나 뭐 LH 직원뿐만 아니라 뭐 더 많은 것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저는 이것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아주 결정타를 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 반응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만나보시면. 윤석열 총장의 사태보다 훨씬 더 큰 폭풍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네. 이렇게 보여져.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죠. 네. 예. 사람이 좋아서 찍는 것보다 싫어서 안 찍는 게 훨씬 더 표의 소구력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LH 사건 그리고 혹시 이런 사건들이 또 있을지 모르는 이 선거 시기에 또 밝혀진다면 상당한 선거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이번에 뭐 오히려 윤석열 사퇴가 아니라 오히려 이 LH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를 사실 여러 군데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악재가 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어쨌든 앞으로 뭐 지금 본선 기간은 아닙니다만 이제 선거를 이제 뛰셔야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동네에서 또는 뭐 지역위원회별로 이런 지금 선거 준비 체계를 어떻게 돌리고 있나요? 서울시장 선거는 조직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서울시 국회의원 41명이 선대위에 지금 합류를 했어요. 야, 전원다. 네. 그리고 그 지역 서울시의 101명의 예. 시의원들이 모두 다 지역에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가 구의원들이 아마도 선거에 뛰게 되는데요. 선거 운동원만 따져도요. 국민의힘이나 이 사람들은 당연직 선거 운동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명, 200명 이상 더 많은 선거 운동원들이 뛰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구의원, 시의원은 그렇죠. 당연직 선거 운동원이 네, 되는 거죠. 당연히 선거 운동원이 되는 거예요. 야. 네, 네. 그러면 뭐 지금 시의회가 어떻게 되죠?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뭐 92%인가 그래요. 민주당이. 예. 야, 이거 92%면 뭐 거의 압도적이고 구의원들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 구의원들은 이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3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 3인 중에 1명 정도는 국민의힘 당선인 국민의힘 예. 의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2인 선거구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에 지난번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서 2명 다 민주당인 된 경우 지역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오. 그래서 굉장히 숫자적으로 따지면은 조직된 선거 운동원들은 역시 민주당이 훨씬 많은데 바람이 어떻게 불 것이냐. 바람의 조직이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장 경선도 네. 바람의 조직이 넘어서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국회의원 41분이 다 이제 총 집결했고 네. 뭐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당연히 뭐 거기에 같이 이제 합류해서 각 지역에서 뛰게 될 텐데 지금 갖고 계신 거 관악구 쪽 그쪽에 지금 준비라든가 뭐 당원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지역위원회별로 조직 정비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역위원회 조직 정비가 들어가면서 선거 체제에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는 당원 정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당원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이 시장 선거, 그렇죠. 보궐선거에 대응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을 점검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각종 지역위원회별로 특별위원회, 네. 특이 조직들을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각 동별 협의회, 동협의회 조직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에 여성부장, 청년부장 뭐 이런 분들을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서울시장 임기가 선거 끝나면 1년 4개월인데 1년 4개월 후에는 또 지방선거가 또 곧바로 그렇죠. 실시가 되죠. 예. 예. 그 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고요. 그 과정에 지방선거 준비하는 지방의원 당사자와 지방의원 출마 예상자들이 네. 자기 조직들을 또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번 선거에 다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직으로는 사실 딱 들어봐도 지금 뭐 야 이거는 뭐 완빵 완사이드하게 우리가 유리하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된 원인 또는 지난 몇 개월간 이어져 온 여러 가지 국민들의 피로감 거기다가 최근 LH 문제까지 바람이 어떻게 불지가 가장 큰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야권의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인 것이죠.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서 단일화 바람이 불거나 정권 심판의 바람이 거세게 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아주 비슷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뭐 야권도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던지셨어요. 그러면서까지 이제 서울시장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김진애 의원이 워낙 이 부력이 워낙 높으신 분인데다가 도시 전문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분이 뭐 절대 이게 뒤떨어지는 후보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 참 난감한 그게 한 표라도 뭐 두 표라도 이렇게 아주 팽팽하게 갈 경우에 참 난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 얘기를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좀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김진애 후보가 아주 강하게 지금 본인의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직 사퇴, 비례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까지 어떤 선거에 출마하는 사례가 거의 없죠. 아마도 거의 처음일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아는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처음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강하게 자신의 확신을 보여주고 단일화를 성사시켰을 때 시민들한테 호소력이 더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뒤집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상태가 뒤집어질까요? 가봐야지 알겠는데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예요. 보궐선거는 저희가 아무리 투표율을 높게 봐도 35%에서 40% 전후로 투표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보다 더 많이 나오면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열렬한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열렬한 지지층이라 하면 대통령을 지키고 시민을 지키고 그리고 서민의 삶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여권도 분열이 돼 있으면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대안을 찾지 않고 투표를 포기하게 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되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모아주는 역할을 물론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지지세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열린민주당이 뭐 사실 이제 지지도로만 보면 뭐 크게 높진 않지만 이 일종의 충성도랄까요? 이 당원들의 일종의 그 당에 대해서 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런 충성도는 굉장히 높은 정당이잖아요. 참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여야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이 상황에서 단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열린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은 적게 나오는 데는 한 4%에서 많이 나오는데 6, 7%까지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예.
7가 투표를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번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KFC께서 이번 경선의 비하인드 하나 네. 얘기하라고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해 드릴게요. 그 우상호 후보가 네. 여권 단일화를 네. 그 카드를 던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당에서 안 받았어요. 반응이 반응이 없잖아요. 네. 후보만 던졌지. 그러나 그 여권 단일화를 하자고 아마도 대표도 만났을 것이고, 예,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쭉 의견을 수렴하고 최고위원들과도 접촉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했겠죠. 근데 안 됐어요. 그 논의가 싹 없어졌어요. 누군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 사람이 있겠죠. 아. 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거기까지 얘기하면 저는 예. 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프레지던트 TV에서 고정 일종의 출연자 외에 이제 초대 손님을 다른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 팀 말고 다른 팀에서는 한두 분 모셔서 외부의 의견을 좀 듣는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뭐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관련된 분을 좀 모시고 서울시장 선거는 이렇게 서울시 의원도 모시고 또 다른 이슈가 있을 때는 또 거기와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함께 얘기를 좀 더 생생하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울시 의회 서윤기 의원 여러분들 인물은 일단 뭐 무조건 합격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말솜씨는 어땠는지 여러분들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개수를 보고 제가 우리 서윤기 의원의 오늘 출연 점수를 좀 계산해 볼 테니까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프레지던트 TV 서울시장 선거를 전망해 보는 시간 서영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